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속보입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드디어 결국 마침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결국 이 큰 물줄기에 저항하지 못하고 드디어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그동안 정말 대단했습니다. 당대표 자리를 내놓지 않겠다. 나는 내대로 계획이 있다. 그렇지만 이제 선거가 불과 2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결국 이 호남 지역구를 둔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요구에 밀렸습니다. 그리고 3당 합당을 하기로 손학규 대표만 쏙 빼고 진행되는 것을 보고 본인이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손학규의 퇴장인데요.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좀 더 빨리 했더라면 그쪽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도움도 될 텐데 이미 돈을 엄청 날렸습니다. 60억 날렸나요? 또 그렇지만 이번에는 3당이 합당하게 되면 이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남은 선거 보조금은 상당히 많이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당의 이합집산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자유우파 진영의 미래통합당 과정은 상당히 진취적이었습니다. 많은 호응 속에서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면 호남의 지역을 둔 이 호남신당 상당히 서로 조금 보기 흉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손학규 대표의 항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때문에 이제 드디어 호남신당 이름은 새로 짓겠지만 창당하게 됐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손학규 대표 그동안 정말 갖은 순한 모욕을 참으면서 당대표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퇴 기자회견을 보니 저도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조금 짠합니다. 참 그렇게 버텼는데 이제 큰 물줄기를 거부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손학규 대표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4일부로 대표직을 사임한다. 앞으로 평당원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저는 3당 통합이 자칫 지역적 회기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통합 작업에 소극적이었다. 이합 집산하는 게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찬열 의원의 갑작스러운 탈당으로 원내 교섭단체에서 이탈하게 된 것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는 이찬열 의원 탈당으로 국고보조금의 차질을 빚어 급작스럽게 3당 합당을 추진하게 된 것도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자인했습니다. 손 대표는 저는 이제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산업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로운 정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낡은 정치와 후퇴하는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갈 나라를 위해 제7공화국을 위한 총선 이후 개헌에도 열심히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손학규 대표는 진정성 있게 한 말이겠지만 왠지 공하게 들린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앞서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통합개혁위원장, 유성엽 대한신당 통합추진위원장, 박주연 민주평화당 통합추진위원장은 합당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밝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등 떠밀린 것처럼 손학규 대표는 본인의 사퇴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자, 3당은 현재 손학규 바른미래, 최경환 대한신당, 정동영 평화당 현 지도부가 모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 당 대표가 추천하는 3인으로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추천하는 공동대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합정당 대표로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의원수가 제일 많은 게 바른미래당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회는 3당에서 한 명씩 추천해서 구성합니다. 이 외에도 미래청년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세력도 일부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호남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많긴 하지만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세력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절박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 소상공인 그룹, 아무튼 이 보수 자유우파와는 경쟁을 하지만 사실은 민주당에게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이분들 중에 상당수는 과거 민주당 계열 사람들입니다. 안철수 계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우파까지는 지금 미래통합당이 일부 흡수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 함께 호남의 지역구를 놓고 이 새로 생기는 호남신당은 치열한 전투를 이번 총선에서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24일까지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당이 탄생합니다.
이것도 소통합일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통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쟁자는 물론 민주당이 될 공산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이 정당이 공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권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수도권 지역의 호남 유권자의 표를 가져갈 겁니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반면 새로운 보수당, 전진당, 자유한국당과 합당했기 때문에 이제 자유우파 진영의 이 후보 난립은 막게 됐습니다. 자,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호남신당 합당이 작용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신당의 이름인데요.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답니다. 3당은 앞서 민주통합당을 신당 당명으로 정했습니다만 중앙선관위가 불허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박주선 위원장은 이 합당안은 각 당 대표들의 추인 절차를 거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손학규 대표도 동의했다.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 공중분해 전까지 모든 수모와 굴욕을 참아가며 가치를 지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또 지켜세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것이 손학규 대표의 입장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호남신당 열차도 떠났습니다. 이번 총선 새로운 흥행이 기대됩니다. 여기에 정의당, 민중당, 그리고 우파 진영에는 우리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이 또 합치기로 했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된 당들이 이번 총선에서 다들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